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우동균입니다.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저희가 늘 하는 표현이 있죠. 독재 정권이다. 그런데요, 이젠 대놓고 펼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통해서 민주당 좌파 독재를 영구히 하려는 그 시도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일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제 시청자분들께 또 홍보를 한번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직 추천 안 누르셨다면 먼저 일단 까맣게 추천을 눌러놓고 영상을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의원님께서 이 공수처 네. 이게 지금 점점 더 독재를 위한 시도로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작년 말부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공수처 관련 법안을 사실은 작년 봄부터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작년 말부터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법안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지금 야당이, 당시는 미래통합당, 또 그전엔 자유한국당이죠. 야당이 공수처 이거는 권력을 위한 도구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이 법안을 봐라. 공수처 추천위원 야당한테 둘이 가는데 7명 중에 2명 가는데 그 2명이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을 도저히 임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야당한테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싫어하는 공수처장은 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야당이 싫어하는 공수처장이 공수처를 맡지를 않게 되니까, 그렇죠. 공수처는 그래도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정말 고위공직자의 비리 문제만 다루는 수사기관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 왔어요. 근데 야당은 그래도 공수처가, 아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면 될 일이지 왜 공수처를 만드느냐. 야당은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없는 기관이에요, 공수처가. 검찰은 헌법에 있는 기관이고, 근데 그렇습니다. 공수처를 검찰보다 상위 기관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 그 당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이거 위헌법률로 이렇게 지금 제청을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거 빨리 판가름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민주당이 공수처 관련 법안을 정의당이랑 짝짝꿍 돼가지고 총선 앞두고 정의당한테는 준연동형 선거제 이거 받아주고 해가지고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공수처를 만들려고 7월에 출범시킬 목표였어요, 민주당이. 이제 11월 안에 출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공수처 추천위원까지 야당도 2명 추천해서 7명의 추천위원이 회의 3번 했어요. 그럼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 있고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있고, 후보들이죠, 후보들, 공수처장 후보들. 그 다음 뭐 대한변협, 법제처, 뭐 또 법무장관 추미애 이렇게 추천했는데 야당이 다 공수처장으로 여당 추천, 뭐 변협 추천, 법원행정처 추천, 추미애 추천은 적합하지 않다 해서 소위 비토권을 행사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민주당도 야당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비토권 행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3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추천위원 이거 그만하고 아예 공수처 법을 바꿔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공수처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2명을 골라서 대통령 문재인한테 제청하게 되는데, 일단 후보를 못 골랐는 상황이에요. 6명의 찬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이 번거로워 보니까 이거 6명 찬성 이거 없애겠다. 그러니까 야당에게 준 2명의 추천위원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독재입니다. 맞습니다. 다수결로 뭘 처리하는데 그게 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소수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하고 다수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란 말이에요. 게다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법을 바꿔가지고 처리하는 게 그게 독재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북한에 있는 정권이, 포갑 정권이 법을 지 마음대로 만들어서 북한 주민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바로 다수를 빙자한
다수의 폭정, 다수의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법이고 임대차 3법, 지금 부동산 전월세 난리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통상 법을 만들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준비기간 둬요. 근데 그것도 준비기간도 안 오고 7월 말에 바로 시행해가지고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멋대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의 부작용이 나서 지금 우리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임대차 3법이에요. 이 독재적인 행태 때문에 우리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걸 아셔야 된다. 국회 의석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의석 가지고 국회에서 막 처리했다고 해서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를 반드시 인식하시고 자기들이 말한 것도 이제 스스로 뒤집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불편하니까 총선 전에 이 사람들이 야당한테 비토권 줄 때는 자기들이 의석을 지금 위성정당까지 합쳐서 180석 얻으리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협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가지고 그 법을, 그 조항을 넣고 그걸 강조한 거예요. 야당한테 비토권 주니까 야당이 싫어하는 사람은 공수처장 못 된다. 그런데 의석 많이 갖고 보니까 야당이, 아니 민주당이 추천하고 지금 저 추미애 추천하고 한 사람들이 도저히 공수처장 자격이 없으니까 야당이 거부한 건데 이제는 법을 아예 없애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내용의 법을 만들겠다는 게 이게 독재죠. 이게 다수의 폭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문제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되고,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지금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검찰 인사를 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와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 다 목을 치고 자천시키고 그래서 옷 벗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윤석열 측근 한동훈 검사장 찍어내기 위해서 KBS, MBC 이런 데한테 슬쩍 흘려서 소위 엉터리 가짜뉴스 내보내서 그걸 빙자해가지고 또 한동훈 검사장 주변 탈탈 털고 또 이 사람 자천시키고, 심지어는 사기꾼 말 듣고 추미애가 국회 나와서 증거가 많다고 했는데 증거 하나도 못 내놓고 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수사시키고 감찰시키고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이제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감찰도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추미애가 지금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 박은정이라고 제일 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위에 감찰관이 있어요. 감찰관도 모르게 추미애하고 박은정이 소위 말해서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윤석열한테 감찰 관련 검사를 보내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것들이 다 직권남용이에요. 맞습니다. 이 감찰 관련 법 위반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문재인을 비롯해서 추미애 다 지금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받아야 돼요. 이거를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윤석열을 찍어내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독재입니다. 독재 정권이 뭘 합니까? 말 안 듣는 사람 찍어내서 소위 말해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거. 그렇죠. 이게 독재 정권의 행태 아니에요? 이게 결국 완벽한 독재예요. 그렇죠. 결국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해가지고 예. 내 말 안 들으면은 감옥 가든가 네. 쫓겨나든가 하고 내 말을 듣는 자들만 띄워주는, 예. 결국 자기들 생각으로만 모든 걸 지배하는, 이게 정말 독재 기본 예. 개념인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한국전쟁의 그 폐허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정말 줄임배 참고 열심히 일하면서 한편으로 산업화를 일구고 또 한편으로 우리 국민의 자유와 민주와 평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이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 미국에서 대통령 할 때 부시 책상에 대한민국 지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국 국방부 장관도 책상 밑에 한반도 지도를 놔두고 밤에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지도. 그 지도에 어떻게 돼 있냐? 대한민국은 불야성이에요, 불야성. 아주 밝죠. 그렇죠. 북한 암흑이에요. 평양만 불빛 조금 있는 것밖에 없어요. 북한 완전히 암흑당으로 돼 있어요, 밤에. 그렇죠. 전기가 제대로 저기를 안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예요. 이게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일군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정체였단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 누가 망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망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누가 망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망치고 있죠. 그 사이에 북한 핵개발, 미사일 개발 고도화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 민주당 사람들이 말은 민주당이지만 완전히 반민주적인 행태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에서 법 만들어 통과하는 게 이게 반민주고 독재란 말이죠.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 자기가 실컷 하다가 4년은 또 자기 하수인한테 넘겨줬다가 또 하잖아요. 메드베데프한테 넘겨줬다가 또 하는데, 푸틴이 2036년까지 자기가 대통령을 해먹게 만들어놨어요. 2036년. 근데 지금 푸틴이 2015년부터 건강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네. 파킨슨 병이 있어서 이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와요. 근데 이제 러시아의 최고 부자가 거의 푸틴이에요. 권력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활용해서 축제를 하고 했단 말이죠. 이 푸틴이 지금 무슨 법을 만들고 있느냐? 최근 언론에 외신에 나왔는데, 푸틴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도 푸틴을 처벌할 수 없게 만든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푸틴도 그렇고 푸틴의 가족, 그 다음에 푸틴의 꼬봉이었고 전임자였던 메드베데프, 이 사람들은 다 처벌하지 못하게 법을 지금 푸틴이 대통령인 권력자 자리에 있으면서 법을 하수인 푸틴의 여당을 시켜서 법을 만들었는데, 일단 러시아 의회 숫자가 450명인가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37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거의 뭐 몰표 수준이네요. 예, 그게 독재 정권에 있는 거예요. 북한이 무슨 뭘 찬반 표결할 때 거의 공개 투표하고 박수로 대신하고. 김정은이가 이런 법 만들어라면 그 법이 다 100% 다 찬성으로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이 러시아의 푸틴이 자기의 범죄를 수사를 못하고 재판에 넘기지 못하도록 아예 기소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독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장을 야당한테 추천권을 줘라. 야당이 아예 추천을 해라. 그러면 야당이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냐.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고 소위 권력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의심이 있다면 야당 당신들이 추천해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수처를 정말로 제대로 가동하려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야당한테 거부권을 줬으니 야당이 싫어하는 사람은 도저히 공수처장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법을 우격다짐으로 자기들이 통과시켜 놓고 공수처장 후보들 받아서 만약 논의하니까 3번 회의하고 야당이 이 사람들은 안 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결격 사유가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공수처장이 되면 대통령 문재인, 민주당 그 의중에 따라서 움직일 사람들이라 우리가 동의 못 해. 이럴 거 했더니 그래? 그러면 추천하지 말고 우리가 법을 바꿔버릴게. 이제 추천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게 독재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다수결로 포장된 여러 가지 결정, 이건 다수결이니까 다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수의 독재가 정말 무섭다. 다수를 가장해서 법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그게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서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법대로 하니까 문제 없다?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다 히틀러, 스탈린, 북한 다 법으로 독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시고, 또 추미애처럼 눈엣 가시인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지금 직권남용을 수없이 하고 있어요. 거의 발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재라는 거죠. 근데 이 추미애가 누구를 믿고 이렇게 날뛰고 있겠습니까? 대통령 문재인을 믿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권을 꼭 바꿔가지고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위법, 불법을 행하는 요거,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나중에 정권 바꿔서 우리가 다시 철저히 수사를 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되고요. 지금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했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딱 뚝심을 갖고 해서 월성원전 1호기가 멀쩡히 쓸 수 있는데 경제성을 조작을 해가지고 낮춰서 월성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고 연구 중단하고 폐쇄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대통령 문재인이 그 월성원전 1호기 언제 연구 가동 중단되나, 이 말 한마디 2018년 4월에 이 말 한마디 듣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 조작하고 회계법인한테도 경제성 낮추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검찰이 이걸 수사하고 있어요. 대전지검에서. 지금 이것도 막으려고 윤석열을 찍어내게 하고 있는데, 이제 좌파 단체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을 합니다. 직권남용했다고.
그랬더니 이성윤의 중앙지검이 이 문제를 즉각 수사하도록 배당을 했어요. 그것도 원래 고발 사건은 형사부에서 하는데 소위 공공수사부로 배당했어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제 압박을 해서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독재입니다. 자기들에 대해서 순순히 따라주지 않고 공직자로서 있는 그대로 공직자의 사명을 가지고 일한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 몰아내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게 바로 독재적인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정권이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이 권력을 지금 마구 쓰는데 이 권력을 쓰는 것들이 전부 불법적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거고 불법이라는 지적을 나오니까 이제 그 법도 바꿔버려서 나중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이 폭주하고 오만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된다. 내년 4월에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심판해가지고 승리를 하면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잘못된 최저임금 정책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생들 엄청 고통을 겪고 있고 집 얻는 분들, 집을 늘려가려는 분들, 집 가진 분들 다 고통 겪고 있는데 이게 정말 비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바꿔야 정상화가 되고 개혁이 제대로 되게 된다.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상을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 더 내쫓다간요 큰일 납니다. 이미 그 조짐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내년에는 그 기세를 꺾어야 됩니다. 보궐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대선, 지선, 총선 쭉쭉쭉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서 독재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 국민들이 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푸틴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거 명심하면 안 그러면 문재인이 푸틴 닮아가도록 우리가 제동을 못 걸면 우리 국민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이 롤모델로 김정은, 푸틴을 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심판하고 막아내야 될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자, 이 문재인 정권 민주당 북한 좋아한다 했는데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민주당의 롤모델은 조선노동당, 문재인의 롤모델은 김정은, 푸틴. 지금 제가 봤을 땐 딱 그 수준입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신의 한 수도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이상일 전 의원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유튜브 채널 이상일TV 일석이조 저희 신의 한 수 추천 채널란에 있습니다. 채널 메뉴에 들어가시면요. 이상일 의원 TV 일석이조 있으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하셔서 의원님 말씀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의 한 수도 이 영상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추천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빨간색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 신의 한 수 구독자로 함께 해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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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아,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 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껄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아일타이고하국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산 원용, 아바이스크산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 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한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존 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